예, 경제 전망대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이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정부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최근 들어 세계 각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세계 경제가 이제 올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6년째 접어들었고 유럽 위기가 발생한 지 3년째 이게 됐는데요. 대체로 보면 세계 경제에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지금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회복 국면에 놓여 있어도 성장률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각국들이 경제 정책에 특히 거시 경제 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 쪽에 두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성장률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출구 전략 의미 그 다음에 위기 극복 마지막 과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보면 거시경제 기조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모습들이 최근에 속속 감지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이제 6년째라고 그러셨는데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 조기 논쟁들이 계속 거세집니다. 버냉키 의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부양 정책을 쓰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청취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올해 들어서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 이런 속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반영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주가라든가 또 미국의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자료화면에도 버냉키 회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번에 연준 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혼란 상태를 가닥을 잡고 종전에 유지했던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추락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초저금리 상태를 2015년 말까지 유지하고 또 논란이 됐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할 뜻을 비추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목표는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고용 창출에 두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실 다우지수가 흔들리는 속에 키프로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늘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래서 시장에 정리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시경제 기조에 대해서 출구 전략 조기 논쟁 그 다음에 위기 극복 과제에서 혼란스러울 때 책임자께서 이렇게 경기 부양 기조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본도 엔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가 상당히 향후에 일본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아베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주 일본의 이익을 강조하는 왜냐하면 그동안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반발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아베 정부가 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강조하는 엔저를 통한 아베 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정부도 한번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일본 경제에 오랫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경기 회복에 시동을 거는 이런 쪽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경기 침체 속에 소위 유시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버그가 얘기했던 안전통화의 저지 문제. 다시 말하면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엔화가 약세돼야 수출이 증대하고 경기가 회복되는데요. 그동안 유럽이라든가 그 이전에 미국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위기가 나오면 일본의 엔화는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안전통화의 평가 지표로 삼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안전통화로 인식되다 보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엔화가 강세돼서 경제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사실 아베 정부 이전까지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병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베 정부가 이렇게 엔저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엔달 환율이 94엔, 95엔 정도 오다 보니까 모처럼 일본에서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온풍을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일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책이라는 게 불과 10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해서 지금 현 일본의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4월 2일, 3일 요 회의에 아베노믹스를 끌어가는 추가적인 엔저 문제 아마 첫 회의 때에서 어떤 쪽으로 경기 부양을 통화정책 측면에서 가닥을 잡느냐 하는 이 측면은 향후 아베노믹스의 향방이라든가 또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서 일본 경제 회복 여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주목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2일, 3일 그러다 하루였고 새 일본의 총재가 주재하는 일본 중앙은행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유럽 문제 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유럽이 다시 조금 불안한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긴축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사실 그렇습니다.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저희처럼 국제금융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금융 위기를 풀어가는 최고 책임자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이 사실 위기 극복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유럽 위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유럽 위기가 단일 현안으로서 해수로 3년째 이렇게 접어들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데는 역시 이 초대 유럽 위기의 총재 때 총재를 맡았던 트리세의 재정 적자니까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긴축을 시켰던 이 정책이 사실 유럽 위기를 지금까지 몰고 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가 또 국제금융 시장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유럽 위기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숨통을 튀게끔 했던 분이 드라기 지금의 ECB 총재거든요. ECB 총재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긴축보다는 사실상 성장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럽 위기에 대해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유럽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찾다 보니까 물가 문제가 봉착되면서 전통적으로 어떠한 중앙은행보다도 가장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ECB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 위기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 않을 때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이번에 그 키프로스 사태가 터지는 관계로 해서 다시 한번 유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시각에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 위,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다시 거시경제 기조를 재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 공식적인 시진핑 체제 하에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의 정책을 거론할 때 틴버겐의 정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상 중국 경제 보면 시청자분도 이 부동산 부분에 보면은 거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는 국면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정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에 거품을 하려면 긴축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면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경쟁책을 어떻게 피느냐 하면 시진핑 시대에 맞추면서 시진핑 이런 그 경제 강요들이 비적 국제 감각을 갖추면서 경쟁책을 잘 피고 있다는 것은 이런 측에서 이해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부분은 이렇게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한 10일 전에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이 나온 데 반해서 사실 그 8% 밑으로 떨어졌던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기적 측면에서는 성장을 촉진하는 그래서 부동산분의 목표와 그 다음에 경기적인 목표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바로 틴버겐 정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정책 목표가 4가지면 정책 수단도 한 마리 가지고 4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수단을 4개를 가져가는 그래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를 같이 가져가는 것을 전형적으로 틴버겐 그 경제학교 교수가 정리했다 해서 틴버겐 정리를 하는데요. 이런 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최근에 뭐 경착륙 문제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 함정에 빠지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국제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서 비교적 밝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정부도 종합적인 경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식적인 면책은 2013년 경제 운영 방향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사실 우리 경제 보면은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과 경기는 그래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는 다 이렇게 올라가는 속에 한국만 이렇게 안 좋은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과 경기가 좋을 때 한국 경제 특성상 보면 가장 그렇게 좋은 모습이 됐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외톨이 현상이 발생한 데는 역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사실 이전 정부의 소극적인 이런 경기 대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합적인 경제 운영 방향이 나왔습니다는 그에 구체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정부의 운영 방향이니까 재정 사이드만 이렇게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에서는 우리의 금통위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일단 정부에 나온 정책을 보면 추경 편성이 15조 플러스 알파를 보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현 정부의 국민한테 경기 부양 기조가 있다 하는 의지는 정확하게 밝히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을 2.3%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장률을 정책 당국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맨날 보고 있는데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측 기간 중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정책 당국인데도 불구하고 2.3%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경제 운영 방향이 아주 이렇게 인상 깊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에서 파리스 믹스 얘기 나오고 패키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사회고 금융일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또 지금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증시도 살려야 되고 부동산도 살려야 되고 경제적 측면도 살려야 되고 침체된 국민들의 심리도 살려야 되는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종합적인 대책, 총괄적인 대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만 재정정책법만 경기부양으로 하면 사실 통화정책법에서 쫓아오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측에서 확실하게 경기부양 기조를 삼았으니까 금리 인하든 이런 측면에서 좀 협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됐다는 한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금리를 동결할 때 다른 국가도 동결했으니까 우리도 동결해야 된다. 이거는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는 전부 이게 발전 단계가 지금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같아서는 상당히 의문점이거든요. 경기라는 것은 우리는 침체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은 비교적 나은 상태에서 오면 다른 국가는 동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동안 안 내렸기 때문에 사실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다른 나라도 동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결한다. 이런 것은 아무리 글로벌 사회도 사실상 그것은 좀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증시라든가 부동산과 경기라든가 국민의 심리까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전부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부처 간의 주무부서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지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경제 전망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